자, 오비탈의 전자 배치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오비탈의 전자 배치라고 했는데, 먼저 보호의 전자 배치 볼게요. 자, 보호의 전자 배치는, 보호는 뭐밖에 안 된다라고 했어? 수소밖에 안 된다라고 했지? 그럼 보호는 1층. 자, 그 다음에 2층. 그 다음에 3층. 4층. 이렇게. 여기가 뭐, N은 3, N은 4.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보호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에너지가 점점,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좁아지고 있지. 그럼 1층에는 뭐밖에 없어? 1s 오비탈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2층엔 두 개 있다라고 했지. 2s가 있고 2p가 몇 개 있어? 3개 있고. 여기는 3s가 있고 3p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세 종류니까 D. 3D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3D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4s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보호의 전자 배치의 특징은 요걸 우리가 껍질 K, L, M, N 껍질이라고 하지. 그럼 보호의 전자 배치는 뭐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 주양자수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야. 모든 에너지의 크기를.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보면 1s보다는 2s가 크고 2층에 있는 애는 다 똑같아. 2s하고 2p하고 에너지 준위가 똑같고 2p보다는 3s가 크고 3s, 3p, 3d 다 똑같고 4s가 된다는 얘기야. 되셨나요? 자, 보호에서는 이렇게 모든 게 주양자수가 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1층에는 하나, 2층에는 두 개의 오비탈을, 두 종류의 오비탈, 3층에는 세 종류, 4층에는 그럼 네 종류가 되겠지. 그러면 보호 말고 우리가 이걸 다전자 원자라고 합니다. 자, 다전자 원자. 그러니까 보호, 수소 빼고 헬륨부터, 원자번호 2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 세로축은 에너지야, 에너지. 자, 그럼 여기에 1s 오비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s 오비탈이 있습니다. 그럼 2p도 또 있겠지. 근데 2p가 이거보다 에너지가 조금 더 큰 곳에 2p가 세 종류, EPX, EPY, EPZ 존재를 하고요. 3층에 3s 오비탈이 있고 3층에 몇 종류가 있어? 세 종류가 있지. 그럼 이거보다 에너지가 큰 곳에 3p가 있고 3p 위에 또 에너지가 더 큰 곳에 3d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3d보다 에너지가 더 작은 곳, 그러니까 4층인데 3층보다 에너지가 더 작아. 여기에 4s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럼 여기 에너지를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요. 1s보다는 2s가 크고 2s보다는 2p가 크고요. 2p보다는 3s가 크고 3s보다는 3p가 크고 3p보다는 4s가 크고 3d가 더 큰 거야. 자, 여기 차이점 보이시나요? 4s가 3d보다 크다? 라는 거는 우리가 수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3D가 4s보다 크면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의 전자 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하고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차이점 반드시 시험에 존재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자를 채우면요. 선생님 잘 봐. 우리 주기율표 한번 외워보자. 선생님 SP만 배운다라고 하는데 왜 SP만 배우냐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20번 차는 거야. 그럼 선생님 아까 3층에는 2n제곱 전자수가 몇 개 찰 수 있다고 했어? 18개. 그러니까 2개, 6개 하면 8개에다가 5개가 있으니까 18개가 찰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전자를 채우는 규칙에 의해서 d 오비탈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1s2, 2s2, 2p6, 3s2, 3p6, 4s2 하면 20번까지 끝난 거야. 1주기, 2주기 8개, 3주기 8개, 4주기에 칼륨, 칼슘까지 다 끝나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전자를 채웠는데 어떻게 전자를 채웠지? 밑에서부터 채웠지. 그럼 전자를 채우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밑에서부터 채운다. 우리가 전자 배치도 어떻게 돼야 돼? 안정화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할수록 안정하냐? 에너지가 많아야 안정하니? 에너지가 적어야 안정하니? 에너지가 적어야 안정. 에너지 많으면 막
불안정하단 말이야.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쌓음의 원리라고 합니다. 쌓음의 원리. 쌓다. 차곡차곡 쌓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은 것부터 전자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쌓음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럼 니네가 아마 대학교 가면 교수님들은 이렇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아우프바우의 원리. 옛날에는 이거 아우프바우의 원리라고 배웠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자, 아우프바우는 독일말로 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번역을 해서 쌓음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채운 거 보니까 어떻게 채웠어? 한 개의 오비탈에 전자를 몇 개 채웠지? 2개를 채웠어. 그리고 2개를 채울 때는 반드시 또 어떻게 됐어? 반대. 선생님 아까 스핀 양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다라고 했었지. 그거는 전자의 스핀 방향이 2개가 반대가 돼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순서는 상관없는데 이걸 우리가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파울리 베타의 원리.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니? 라고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싶어요. 왜 제일 중요하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규칙에서. 쌓음의 원리는 안 지켜도 되나요? 저건 안 지켜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파울리 베타 원리에 입에되면 이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거다. 자,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훈트의 규칙. 훈트의 원리 또는 훈트의 규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자, 붕소 차는데, 선생님 아까 여기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순서대로 채웠는데, 자, 셋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어. 왜? 에너지 준위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가도 돼. 그럼 또 둘 중에 하나 내가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갔어. 그 다음에 또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그럼 홀 전자가 최대가 되게 하게. 왜? 얘가 여기 들어가고 싶냐?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들어가기 싫단 말이야. 홀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같다면 홀 전자가 최대가 되게 차게 하자. 최대가 되게 하자. 이것이 훈트의 규칙이야. 그러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게 호텔 방의 비율을 할게. 위로 올라갈수록 비싼 방이야. 에너지가 큰 비싼 방이야. 그럼 전자가 와가지고 여기 전자가 와가지고 방 주세요. 제일 싼 방이 있어요. 나 여기 차야지. 두 번째, 방 주세요. 혼자 쓰려면요, 독방 쓰려면 돈 더 내야 돼요. 돈 없는데. 그럼 같이 써야 돼요. 이렇게 됐어. 에이! 꼴 보기 싫어.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되나요? 방 주세요. 자, 방 주세요. 혼자 쓰려면 돈 더 내야 돼요. 돈 없는데. 그럼 둘이 같이 써야 돼요. 에이, 꼴 보기 싫어?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방 주세요. 방 똑같은 게 셋 중에 하나 골라 잡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 여기 들어왔어. 그 다음 너 방 주세요. 나 여기 들어가겠니? 아니란 말이야. 그럼 다른 방 둘 중에 하나 들어가고 또 두 개가 들어가고 방 주세요 하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셋 중에 하나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 왜? 그거 하려면 더 위에 가서 돈 더 주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셋 중에 하나 딱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홀 전자가 최대가 되게 하자 훈트의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이게 꼭 지켜야 되는데 1s 오비탈에 딱 들어왔어. 두 번째 들어왔는데 나 그래도 얘하고 좀 친한데 얘하고 얘기나 좀 할까? 하고 같은 방향으로 들어왔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되셨나요? 자, 세 번째 놈이 와가지고 방 주세요 하는데 나 얘네하고 친한데 나 셋이서 같이 쓸래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 쌓음의 원리나 훈트의 규칙에 위배되는 건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 주세요. 난 돈 많으니까 펜트하우스 쓸래요. 제일 위에 가서 돈 열라만 해주고 여기 썼어. 된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한다? 들뜬 상태. 영어로 excited state. 들뜬 상태. 불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에 빈 방이 있어. 빈 방인데 옆에 굳이 왔어. 불안정한 거야. 그럼 훈트의 규칙이나 쌓음의 원리에 입이 됐을 때는 무슨 상태?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고 파울리 베타 원리가 입에 됐을 때는 무조건 존재할 수 없는 전자 배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세 가지 규칙을 다 지켰어. 이걸 우리 뭐라고 해? 바닥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채울 수 있는데,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다 원자 번호. 그러면 이 원소를 결정하는 게 뭐가 돼? 원자 번호지. 원자 번호 1번이 무조건 수소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보어가 됐을 때는 K 껍질에 하나 찾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오비탈의 전자 배치는 1번이니까 1s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도 수소고 이렇게 해도 수소고 이렇게 해도 수소고 원자 번호 1번에도 수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리튬 한번 해볼까요? 리튬 3번이지 3번. 원자 번호 3번 리튬 이렇게 하면, 자, 리튬은 K 껍질에 2개 다 찾지. 그 다음에 2층에 L 껍질에 하나 K2L1 하면 이게 리튬이 되는 거야. 그럼 2주기 1쪽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3번이니까 3번 3개 채우면 1s2 차곡차곡 채우면 2s1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7번. 7번이 뭐야? 질소야, 질소. 그러면 얘는 K 껍질에 2개 찾지. 그럼 5개 남았으니까 L 껍질에 5개 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7개 채우면 1s2, 2s2, 2p3 이렇게 되겠지. 홀전자가 그럼 이게 몇 개? 3개. 2주기 15족. 이렇게 우리가 딱 보고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9번 플로린. 그럼 얘는 K 껍질에 2개가 차고 L 껍질에 몇 개 차? 7개. 2주기 17족. 그럼 차곡차곡 전자 배치를 하면 1s2, 2s2, 2p5, 2주기 17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인 해볼게요. 15번 인. 그럼 얘는 15번이니까 K에 2개 차고 L에 몇 개? 8개 차고 M에 5개가 차는 거야. 3주기 15쪽. 그럼 얘는 1s2, 2s2, 2p6, 3s2, 3p3 되지. 그럼 3주기 15족 되지. 어때? 똑같지? 전자 배치가 2주기 15족, 3주기 15족. 그러니까 같은 족 원소는 전자 배치가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한번 볼게요. 이거 지우고요. 자, 주기율표상에서. 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여기 헬륨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얘는 뭐야? 1s1, 2s1, 3s1, 4s1이지. 그럼 얘는 ns1으로 끝나는 거야. 그럼 같은 족 원소는 전자 배치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똑같지. 원자과 전자 한 개고요. 그럼 얘는 2s2, 3s2, 4s2, 5s2, 6s2로 끝나는 거야. 그럼 얘는 전자 배치가 ns2로 끝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로 끝나? ns2, mp1으로 끝나지. 그럼 얘는 뭐로 끝나? mp2, 얘는 mp3, mp4, mp5, mp6로 끝나는 거야. 전자 배치가. 그러니까 같은 족 원소는 우리가 성질이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홀전자수도 딱 정해져 있겠지. 얘는 s오비탈에 하나 찼으니까 홀전자수 하나지. s오비탈에 2개 찼으니까 홀전자수가 없어. 0개. 그럼 p오비탈에 하나씩 차기 시작하지. 그럼 하나, 둘, 3개. 우와, 홀전자수가 3개가 최대가 되는 거야. 홀전자수가 3보다 더 클 수는 없겠지. 그럼 나중에, 그럼 얘는 몇 개가 돼? 2개, 하나, 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렇게 물어봐. 홀전자수의 합이 7이야. 그럼 합이 7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요 조합밖에 안 되겠지. 그럼 걔는 14, 15족, 16족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됐어요? 그럼 요거 보고 몇 쪽이 몇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그럼 다시 한번 우리 해보자. 자, 따라해 보세요. 1s2 끝났지. 1층 1층 끝난 거. 2층 2s2 2p6 8개잖아. 끝난 거야. 2주기. 그 다음 3s2 3p6 3주기 8개 끝났잖아. 2, 8, 8, 2니까. 그럼 4s2 끝나지. 그럼 이 순서대로 20번까지 채우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1s1, 1s2 끝났지. 여기까지 2s2 되지. 여기까지 2p6가 되겠지. 여기까지 3s2가 되고 여기까지 3p6가 되고 여기까지 4s2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SP로 20개가 끝난다고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기율표를 외우면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선생님은 이제 많이 해봐서 익숙해지니까 몇 주기 몇 쪽, 몇 주기 몇 쪽, 뭐 홀전자 몇 개 이게 머릿속에 다다닥 들어오지만 니네는 처음에는 선생님 이거 빨리 외우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문제 할 때마다 차근차근 오비탈의 전자배치, 얘는 몇 번이지? 오비탈의 전자배치 어떻게 되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다 보면 문제 풀다 보면 저절로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대신 전자배치를 하는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등전자 이온 할게요. 자, 등, 전, 자, 이, 등이 무슨 등자냐? 같을 등자지. 뭐가 같아?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다 이 말이야. 그럼 자, 산소는 몇 번이야? 8번이지. 맞나요? 그럼 얘 전자배치 어떻게 돼? 1, 한번 불러봐. 8번이니까 8개. 1, S2, 2, S2, 2, P,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산소 이온 되면 산화이온이지. 5에 2-지? 두 개 뭐 했다? 얻었다. 그럼 1S2, 2S2, 2P, 4였는데 두 개 얻었으니까 6가 되겠네. 그럼 두 개 얻어서 어떻게 돼? 숑숑.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플로린 볼까요? 플로린 몇 번? 9번. 그럼 얘는 1, S2, 2, S2, 2P,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플로리나 이온은 F-지. 하나 얻었지. 1S2, 2S2, 2P, 6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나트륨 11번 이렇게. 그럼 얘는 3주길쪽이지. 11번. 그럼 1S2, 2S2, 2P6, 3S1 이렇게 되겠지. 나트륨 이온은 Na 플러스지. 하나 뭐 했다? 잃었다. 그럼 이거 날리면 되지. 그럼 얘는 1S2, 2S2, 2P6.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12번. 1S2, 2S2, 2P6. 그럼 여기까지 10이지? 28이니까 그럼 3S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그네슘 이온은 Mg2+. 1S2, 2S2, 2P6 끝났지? 그 다음에 알루미늄 13번이지? 1S2, 2S2, 2P6, 3S2, 3P1 3주기 13족. 그럼 알루미늄은 Al3+지. 그럼 1S2, 2S2, 2P6. 전부 다 전자수가 같지? 누구의 전자배치? 네온의 전자배치. 그래서 얘네들이 네온의 전자배치가 그 대갈로에서 네온 하면 이게 이거란 뜻이야. 그러면 두 개, 하나 잃고, 두 개 잃고, 세 개 잃어서 전부 다 네온의 전자배치. 그럼 등전자 이온 또 있겠지. 뭐 있겠어? 황화이온. 이렇게. 하나 잃고, 두 개 잃고. 아르곤의 전자배치. 근데 시험은 이것만 나올 겁니다. 왜 그런지 주기율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헬륨이 돼요. 헬륨이 되냐고? 그럼. 리튬 이온은 헬륨의 전자배치가 되겠지. Li+. 맞니? 그럼 베릴륨 이온은 B2+에서 헬륨의 전자배치가 되겠지. 근데 수소는 H+니까 전자가 없는 거지. 그냥 양성자만 되는 거지. 되셨나요? 자, 오비탈의 전자배치 하나도 어려운 거 없지. 전자배치 채우는 규칙에 의해서 차곡차곡 원자 번호 순서대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